오늘도 역시 미카엘 택시.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늙어서 할 것도 없는데 뒤져야지 뭐해. 서울시가 나이 75세 이상은 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75세 이상은 택시 양수를 하지 못하게끔 그러한다는 내용을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했고, 국토부에서 어떻게 승인을 할지는 모릅니다. 예전부터 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이슈가 많았습니다. 문제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잠잠해질만 하면은 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요. 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65세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도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75세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75세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많습니다. 사실 고령자예요. 고령자이지만 각 개인마다 체력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60세 초반에 그러한 체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6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70대 후반의 체력을 가지신 분도 있고, 각각 체력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사실 이 고령자의 운전 제한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 고령 운전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44년생이고요. 대부분이 70대와 60대 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 고령 운전자 제한 나이 몇 살이 가장 괜찮을까요? 가장 적당한 나이는 어떨까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80세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일단 본인들의 나이가 75세 조금 있으면 75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또 요즘 이 법인 택시보다도 개인 택시 쪽에 그래도 은근히 30대 40대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30대보다도 40, 50대의 젊은 개인 택시 사장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분들의 또 생각은 좀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틀딱이라느니 고인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고령 운전자들을 좀 비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은 우리에게는 아주 대선배님들이시죠. 택시 경력도 보통 20년, 30년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차선을 물고 간다든가 하여튼 좀 교통의 흐름에 좀 방해가 되는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령 운전자의 나이 제한보다는 체력과 관련돼서 어떠한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통과하지 못할 시에는 안 되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7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새로 유입되는 것,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유입되는 분들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택시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고령 택시 기사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개인 택시 기사가 되려면요, 다른 개인 택시 기사의 영업 면허를 양수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번호판 구매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앞으로 번호판을 살 수 없게 하자고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신규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 면허증을 못 따게 하면 당연히 양수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 고령 택시기사 감축 방안인데요. 75세 이상은 양수 제한을 하고 75세 이상 운전자는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불가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감차 지원금 증액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정책인지. 75세 이상 택시기사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지원금을 현액
2,300만원 법인 기준이고요. 예, 4천만원 이상으로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법인 택시는 2,300만원, 개인 택시는 2,800만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개인 택시 면허값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4천만원을 준다고요? 어떤 미친놈이, 어떤 미친 사람이 팔면 1억을 넘게 받는데 이것을 감차를 자진해서 나 감차하겠습니까? 4천만원 받으려고 나 감차할게요 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떠한,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래서 탁상머리 공론이라고,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팔면 1억을 넘게 받는데,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면허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뭐, 야간 시력, 브레이크 압력 등 세부 검사 항목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개중에는 또 이번에 젊은 그 택시 기사들의 말씀대로 뭐 하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팔굽혀기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이 유입이 적은데 계속 고령자들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죠. 갈 데도 없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점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우리는 또 나이 안 먹습니까? 우리도 나이 먹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은 적은데 나이 먹는 사람은 느려. 계속 고령화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택시는 사장이 되는 거예요. 택시 업계가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 먹으면 다 잘라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밀려나가고 택시 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럼 결국은 자율택시로 갈라나? 로봇택시로 가려나? 택시 자체를 다 말살하려는 정책일까요? 하여튼 서울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새로 택시계에, 개인 택시계에 새로 유입되는 75세 이상을 막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증차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만약에 75세 이상이 양수가 금지된다면은 그동안 개인 택시를 받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무사고로 지내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렸던 분들, 근데 75세가 넘었다고 해서 만약에 양수를 못 받는다면 그분들은 뭡니까? 그동안 내가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내 자비로 일단 사고를 해결하고 그랬던 분들, 10년, 20년 넘게 무사고를 유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경기도 파주인데요. 32대의 택시 추가 공급이 확정됐고요. 32대 중 29대는 개인 택시에 배정됐으며 일반 택시 3대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급이 완료되면 파주시에서 운행 택시는 총 826대가 되는데요. 2024년 개인 택시 신규 면허 대상 확정 공고입니다. 그 전에 신청을 받았겠죠. 202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 확정 공고가 나갔고, 지금은 벌써 이제 발표가 났는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면허 대수는 총 29대죠. 개인택시 29대, 법인택시 3대, 이렇게 나왔는데요. 택시 분야, 그러니까는 영업택시 무사고 경력자에게 23대가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분야, 택시 경력 합산해서 3대, 그 다음에 전세버스가 1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1대, 장애인 1대, 이렇게 해서 총 29대의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이 됐습니다. 이 버스 등 분야에서도 일단 3분이 됐죠. 버스 경력, 뭐 다른 영업용 남바 포함해서 경력순으로, 무사고 경력순으로 해서 1순위, 2순위 이 3대가 뽑힌 겁니다. 가장 오랜 시간 무사고 운전자에게 이 남바 3대가 발급이 된 거죠.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버스는 1대만, 그 중에서도 무사고 가장 오래되신 분이 또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또 한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도, 장애인 중에서도 무사고 경력이 되신 분한테 가장 오랜 무사고
한 분한테 또 이렇게 신규 면허가 발급이 됐고요. 택시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는 법인 택시죠. 법인 택시에서 그동안 온갖 법인 택시 회사의 갑질을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버텨내신 분들 아주 축하드립니다. 자, 이 분들이 지금 신규 면허를 받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1위부터 총 23위까지 총 23대 택시, 그러니까 법인 택시에서 23분이 신규 면허를 받은 것인데요. 여기에 이분들 중에 나이 어리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몇 분이나 계시고, 여기에 만약에 75세가 있었다. 그러면 이분은 내가 무사고도 길고 충분히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받을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면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물론 지금 제출한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만약에 서울에서 이것이 실시가 되고 된다면 이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자치제까지 전부 다 이게 퍼져나갈 텐데, 그러면은 이 75세 넘으신 분들, 그동안 무사고를 정말로 하시면서 버텨내신 분들, 이분들의 그러한 노력이라든가 시간 보상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온갖 갑질이며 몸에 다 버텨내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내 돈을 가지고 사고 처리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인택시 10년, 10년 갖고도 안 되겠죠. 보통 20년 이상 되실 텐데 20년 이상 무사고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어떠한 개인 뭐랄까요, 은퇴자금, 어떻게 보면은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을 못 받게 된다면 이거 누가 보상해 주죠? 어떻게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돼. 해결책. 아니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됐든 간에 어디가 됐든 간에 택시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펼쳐지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실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법인 택시 주 40시간 여기에 대한 무조건 40시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점, 이래서 좋다. 나쁜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일단 실시하고 보자. 그리고 나서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지.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현재 법인 택시 운송비 정가 금지라는 법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송비 정가 금지인데 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나마 수도권에서만 지켜지는 것이지, 저 지방에 가면 아직도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가스 몇 리터 주고 그 이상 쓰는 것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기사 부담이에요. 또 새 차를 뽑았다고 해서 산악금이 올라가고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주 40시간 전액 관리제 한다고 이것이 지켜질까요? 지금 몇 년 전 엄청나게 오래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것을 시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운송비 정가 금지를 하고 그것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또 어떤 시에서는 그래요. 기사들이 원치 않는다. 기사들이 가스를 무제한 제공하게 되면은 산악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가스를 얼마 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 기사들이 반대하는 명목 때문에 아예 조사하지도 않고 그 회사의 과태료도 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법을 만들기 전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서 피해 보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도 다 마련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 놔야지. 일단 실행하고 보자.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나가서 고쳐나가면 되지. 제대로 고쳐나가집니까? 제대로 고쳐나가지도 않잖아요.
최소한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의 운송비 정가 금지 이거부터라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곳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야 이 새끼야 너가 왜 그것을 또 왜 두수죽여 나갖고 이거 괜히 산학금만 올라가게 만들어. 그러면은 주사수 씨가 완전 월급제를 해야죠. 그러면은 예? 왜 본인은 월급을 다른 기사 내가 안 하니까 다른 기사는 피해를 봐도 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사들부터도 일단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고령자들의 신규 면허를 발급을 못하게 하고 진입을 막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피해보는 분들의 그러한 고충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또 보상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법만 바라보고 승객,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우리 택시 기사들도 엄연한 시민입니다. 이전 국토부 장관이었을 때는 그래도 이 택시에 관련돼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택시에 어떠한 이익을 가게끔 그때 하셨던 분인데 이거 국토부 장관 바뀌고 나서 이거 영 이상해. 부재도 그렇고 말이야. 부재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좀 어떻게 결정을 해달라니까 또 여기서 욕먹기 싫고 저기서 욕먹기 싫으니까는 지자체에 이양한다 라고 해놓고서 또 말이 많으니까는 다시 우리가 하겠다. 이 줏대도 없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예? 국토부 장관님 택시에 관심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택시 기사들도 엄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당신이 월급을 받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오세훈 시장 당신도 마찬가지야.